AI 인프라 732조 원 숫자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젠슨 황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한 번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입니다. 요즘 투자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된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732조. 단순한 숫자 같지만 이 안에는 앞으로 5년 동안 펼쳐질 거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732조 규모의 계약을 했다더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표현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단일 계약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산업 전체 구조를 완전히 다시 짜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처음 상용화될 때 전 세계가 동시에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 그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좋은 제품이 출시된 정도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전략적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실적 발표 전에 던진 서프라이즈 예고는 시장의 관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보통 말 그대로의 숫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산업이 움직이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까지 함께 제시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732조가 의미하는 진짜 바닥 흐름이 무엇인지, AI 인프라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왜 중심이 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함께 따라오는지 순서대로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정리해봅시다. 엔비디아가 732조 계약을 했다. 이 문장은 자극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특정 기업 하나와 둘과 엔비디아가 맺은 단일 계약액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합 규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자 규모 자체가 천문학적이라는 점보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느 회사로 흘러가느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확장에만 연간 5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도 각각 50대 70조 원을 책정해 놓았죠. 이 돈들은 GPU, 네트워크 스위치, 고성능 서버,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이어지는데 이 전체를 통합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사실상 엔비디아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732조는 단일 계약이 아니라 향후 5년 사이에 엔비디아가 독식할 수 있는 파이의 크기를 의미하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이 시장을 잡는 기업이 곧 AI 패권을 장악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죠. 지금처럼 AI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이 전쟁처럼 이어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큰 시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점유율입니다. 현재 AI 학습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합니다. 반면 AMD는 10% 정도죠. 물론 AMD가 미30형 시리즈로 엔비디아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능으로만 보면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I 시장은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CUDO 생태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엔비디아는 AI 연구자, 개발자, 산업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게 너무 거대하고 너무 복잡해서 다른 기업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면 학습 추론, 분산 처리, 최적화,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연구자와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AMD는 하드웨어는 좋지만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 때문에 대규모 전환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은 성능, 생태계 안정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90% 독점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점유율이 바로 732조 투자금이 엔비디아 중심으로 흘러가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을 이해하면 엔비디아의 미래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한번 증설을 시작하면 최소 3대 5년 동안 지속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깔기 시작하면 전 구간을 완성할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지금 미즈, 메타,
구글이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공식 발표를 통해 2025년 COPEX 설비 투자 비용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는 곧 GPU 수요 폭발이라는 의미와 거의 동일합니다. H100 재고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H200, B200, 그리고 GB200 같은 차세대 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2024년에는 공급 부족으로 성장했고 2025년부터는 물량 확대와 차세대 제품 성능 향상으로 다시 성장합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AI 모델 규모가 2배, 4배 더 커지면 추가적인 GPU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시장은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의 실적이 이미 보인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또 한 번 레벨업하는 이유는 바로 H200, B200, GB200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GPU 라인업입니다. 각 칩은 기존 세대보다 성능이 단순히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아키텍처 구조 자체가 크게 강화된 형태입니다. H200은 AI 학습과 추론 모두에서 성능 메모리 용량을 크게 늘렸고 B200은 대규모 모델 학습을 위한 병렬 연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GB200은 H200 두 개와 새로운 CPU까지 하나로 묶은 슈퍼칩으로 초거대 AI 모델 학습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제품입니다. 기업들은 어떤 칩이 더 좋고 나쁜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AI 모델이 작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이기 때문이죠. GPT-4, 제머나이 얼트러, 라머 4와 같은 차세대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GPU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H200, B200, GB200의 출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투자 사이클이 한 번 더 폭발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젠슨 황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를 살짝 바꾸는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던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번 직접적인 힌트를 주기보다는 묘하게 기대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표현하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 포인트는 수요가 생각보다 더 크다는 메시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 세대 칩을 공급하려면 생산량을 2대 3배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면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공급하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글자 그대로의 서프라이즈, 즉 링크드인이나 미즈 메타 같은 기업의 대량 주문 발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는 직접적인 매출 가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적 발표 전후로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보통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는 기업이 아닙니다. 늘 가능한 성장률을 정확하게 내놓고 심지어 과거엔 그 숫자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지점은 바로 가이던스 상향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략 18%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엔비디아가 여기서 우리는 26%까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놓는다면 시장은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숫자를 기반으로 미래 예측 모델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GPU 공급 확대, 차세대 칩 판매량, 대기업 COPEX 증가가 모두 상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가이던스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주문을 확보한 상태라는 뜻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주가에 강한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살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입니다. 실적 발표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뉴스에 팔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미 상당 수준 상승해 있는 만큼 호재가 발표되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이 이미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올려놓은 상태라면 실제 발표 내용이 좋더라도 한번 눌리는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라면 변동성을 리스크로 보고 대비해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기 소음에 흔들리지만 큰 흐름은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중국 규제는 엔비디아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특히 AI 관련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면서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고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중국 매출 비중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극히 일부입니다. 문제는 직접적인 매출 손실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과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자체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미국 정부는 AI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 엔비디아에게 불안 요소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미국 기반 AI 기업들의 투자가 더 강해지는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 이슈가 얽히면 단기 변동성이 커지지만 기술 자체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글 TPU, AWS TINIUM, 메타의 AI 칩 등 자체 칩 개발은 분명히 엔비디아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경쟁은 단기 위협이라기보다는 5년 뒤 위협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AI 칩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능, 전력 효율, 메모리 구성, 네트워크 구조는 물론이고 해당 칩을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CUDA 생태계를 단기간에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체 칩 개발이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빼앗아가는 힘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구글 TPU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사용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에는 큰 변화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경쟁은 다양한 기업이 시도하는 실험 단계이고 엔비디아는 현재도 그 중심 위치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GPU만 있다고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공급망,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렉, 스토리지 홀투 비 업그레이더드 사이멀테이니어슬리 엔비디아는 지금 GPU뿐 아니라 네트워킹 시스템 NVLink, INFINIBND, I 최적 파워스, 클러스터, 구성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AI 데이터 센터의 70%를 엔비디아가 공급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즈메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 설계에서 엔비디아 중심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는 멈추지 않는 전력 소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말은 곧 엔비디아의 매출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고객사가 엔비디아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면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전체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단기 변동성은 있더라도 중장기 성장 경로는 이미 명확하게 확보됐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질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니라 각 기업의 미래 전략을 좌우하는 생존 경쟁에 가깝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검색 기업, 소셜 플랫폼, 전자상거래 기업 모두가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생태계를 설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GPU는 필수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GPU 없이는 AI 모델을 만들 수도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가진 위치는 선택지 많은 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반독점적 인프라 제공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독점 때문에 성장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어떤 경쟁사도 이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AI 인프라 시장이 아직 시작 단계라는 점입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투자금을 보면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 AI 모델의 크기나 기업들의 활용 범위를 보면 여전히 초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더 빠른 연산력이 필요해질수록 GPU와 A서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2030년 전까지는 AI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시기에 수혜주는 결국 인프라 중심 기업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입니다. 이 회사가 단기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큰 흐름을 바꿀 만한 요소는 현재로선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 아니라 산업 변화를 따라가는 중장기 성장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단순한 기술주 반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데이터 센터, AI 로봇 자동화 자율주행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중심축에 놓일 기업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가치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시장에 떠도는 자극적인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구조와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732조 계약했다라는 문장 하나만으로는 실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의미하는 향후 5년 이 인프라 전쟁의 규모이고 그 중심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강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투자는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냥 빠르게 흘러가는 뉴스가 아니라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승리합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AI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 투자자로서 미래 기술 트렌드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면 엔비디아는 그 흐름에서 빠지기 어려운 핵심 주식입니다. 다만 모든 투자에는 타이밍이 존재하고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에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때로는 지나치게 과열된 전망이나 반대로 과도하게 비관적인 뉴스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지금 시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순히 뉴스만 따르는 분석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을 연결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콘텐츠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